현재 조선업계에서 세계 최고를 꼽으라고 한다면 한국, 중국, 일본까지 이렇게 세 나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지난 1950년대 후반부터 용접 및 블록 공법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당시 조선업계 최강자였던 영국을 밀어내면서 이후 수십 년 동안 세계 조선업 분야에서 1위 자리를 공고히 지켜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들의 콧대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콧대는 이제 서서히 꺾여 내려오고 있다는데요. 물론 일본 네티즌들 중에서 몇몇은 아직도 자신들의 조선업 분야가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긴 합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아직까지 갓난아이 수준일 뿐이고 한국이 인도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을 점검했을 때만 하더라도 한국 기술은 처참한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술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정작 해당 분야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문가들의 생각은 언제나 일본 최고를 외치는 일본인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은 쇠퇴하는 일본의 중공업 기술을 믿지 못한 나머지 한국 회사에 선박 수주를 맡기는 일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 합니다. 지난 19일 영국의 조선 해운 시향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본 국적 선사들이 한국에 발주한 선박은 총 11척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수주 선종은 LNG석 5척과 LPG 운반선 4척, 태커 2척이었는데요. 일본의 한국 선박 발주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역시 각각 16척을 발주했습니다. 만약 일본 네티즌들의 말대로 정말 아직까지 일본 중공업 기술 분야가 세계 최고라면 이렇게까지 한국에 선박 수주를 맡기지는 않았을 텐데요. 심지어 일본 조선업계의 경우 그동안은 자국 선박 발주율이 10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조선사들이 한국 조선사에 비해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에게 선박 수주를 맡기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실제 수년 동안 전 세계 선박 수주 발주량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9년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무려 86%를 한국이 따내며 전 세계가 한국의 조선업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역시 선박 수주 발주량을 보게 되면 한국은 43%로 1위였으며 2위 중국이 41%,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인데 일본은 고작 7%만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일본의 기업은 한국과의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이 수주한 선박들이 최근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3월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가 건조한 에버기본 컨테이너선이 강풍으로 수로를 이탈하여 자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올해 초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오로지 선박 문제 때문에 생긴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파나마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20척을 수주하는 계약을 따냈고 당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발주처가 대만의 에버그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수에즈 운하를 맡고 있던 에버기본 컨테이너선을 빌려 쓰던 해운업체였죠. 심지어 당시 에버그린은 한국의 삼성중공업과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니겠지만 정황상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본 기업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가 아닌 삼성중공업을 선택하는데 해당 사건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선박 와카시오호가 자초되어 두동강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 또 한 번 일본 선박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하치노에시 앞바다에서 강풍에 휩쓸려 자초당해 두동강이 나버리는 사고가 있었죠. 이렇게 여러 차례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외국인들로서는 더 이상 일본 기업에 선박 수주를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동시에 일본 조선 산업이 몰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때문에 앞서 말한 아직도 일본 최고를 외치는 몇몇 네티즌들 외에 세계 정세 흐름에 관심이 있는 일본 네티즌들의 경우 조선업 분야는 국경을 넘는 협동 사업이고 한국이 만든 선박으로 일본인들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단지 질투에 눈이 멀어 제대로 된 현실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일본의 완패이다. 조선뿐만 아니라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세계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 일본은 지금 잘 나가는 자동차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다음 사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한국에게 패배한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앞으로 일본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처럼
현재 일본의 산업과 경제는 수년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그저 우월감에 빠져 한국은 일본의 털끝도 따라올 수 없다고만 생각했던 일본인들이 이제는 여러 산업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지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더 이상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정말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비교되는 일본 조선 산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이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을 마치 국유 사업으로 책정이라도 하듯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산업을 키워왔다. 때문에 전문 인력들의 양성이 잘 이루어졌고 동시에 해당 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했어. 일본의 산업은 단순 기업의 역량만을 키울 뿐 인재 양성 면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결국 불리한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한국은 상당히 저가에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수주량은 많지만 이익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바보도 아닐 텐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국은 조선을 국가 사업으로 책정하고 많은 양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결과물도 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박회사 하면 솔직히 한국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인정한 것이라면 국민들은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들이 없다면 많은 산업이 멈춰버릴 거야. 누가 됐건 수주를 따내고 결국 선박을 완성한다면 그것을 인도받는 나라는 그것으로 인해 고용 창출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한국을 통해 선박을 수주한 일본 기업을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각 나라가 어떤 산업을 중시하는지 알게 됐어. 한국은 인재 등용을 우선시하고 일본은 사람보다는 그저 눈앞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야. 일본의 그런 양상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어. 인재가 부족해지니 당연히 한국에게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는 거지.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손을 벌리고 한국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근본적 원인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문제가 바로 인재입니다. 인구수는 2배지만 인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일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전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일본입니다. 이상하게 일본에서 발주한 선박들만 선체 중심이 둘로 갈라지는 현상이 벌어졌어. 지금부터라도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고 싶다면 그런 부실한 배를 만드는 직원부터 당장 해고해야 한다. 다른 건 일본 기업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역시 한국인들의 능력이죠. 그보다도 지금 세계 중심에선 LNG 운반선 기술력만큼은 한국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에 선박 수주를 맡겼다는 소리도 들려오는데 한국의 수주를 맡기는 일본 기업들은 그렇게 돈을 허투루 쓸 정도로 자본의 여력이 없다. 그만큼 한국 선박은 싸고 질 좋은 물건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기업마저 일본이 아닌 한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